자, 뭐 군인이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목적은 평시에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 억제가 실패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 군을 지휘하는 거 우리가 소위 군령권이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행사하도록 현재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 헌법에 정부조직법에 국방부 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북한의 국방상 그러니까 노강철은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하고 똑같은 건데 이 사람 현재 현역입니다. 대장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건 아마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한반도에 아직 전쟁이 계속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헌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조직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헌법에는 군인이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서 지난 64년 동안 진보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모두 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했는데요. 그리고 예비역 장성 출신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계엄에서 안타깝게 저는 뭐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장관이 의장을 패스하고 직접 군을 지휘해서 군령권을 행사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거는 우리 법에 국방부 장관이 군령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군인 출신이 그동안에 예비역 장군들이 했기 때문에 이 군령권 행사가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번 정부가 문민정부를 표방하면서 군령권을 가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이번 장관님이 취임한 지 2달이 됐는데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난 25년 9월 10일 날 세계일보에 국방부의 장관이 셋이다. 조창 간담회도 없앴다. 영의 설립 안무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공무원들 사이에 이런 썰이 있습니다. 썰이. 국방부 장관님한테는 세계가 없다. 지침이 없다. 결심이 없다. 그리고 회의가 없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 언론에 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실제 조천 간담회가 없어졌습니다. 조천 간담회는 장관이 24시간 365일 한치의 빈틈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군사 내비 태세를 점검하고 중요 지침을 하다라는 중요한 회의였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보의 위기가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이렇게 장관이 이렇게 회의도 안 하시면서 군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북한이 도발하는 건 아니죠. 그동안에 대북권 3가 발령된 것을 보면은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발생됐을 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아웅산 테러, 그리고 이제 제1연평해전 2010년 포격 도발 등 많은 상황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장관이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문민정권이 들어서서 문민 국방부 장관이 되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창 간담회도 없애시고 상황 보고도 안 하고 이를 대비해서 점검 안 하시고 국가안보실에 있는 라인에서는 안보실 차장 김현종 장군 이외에는 안보실장, 2차장, 3차장 등이 다 외교관 출신이고 군사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민정부 시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보좌하겠습니까? 자, PPT를 보십시오. 이거는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에서 백악관 상황실의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 옆에 부통령도 있고 국방부 장관도 있지만 이게 작전을 지휘하는 것은 당시에 군 통제를 갖고 있는 공군 준장입니다. 세계 최강 군대를 우리 통상 미군이라고 하는데 군사작전은 어떻게 지휘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실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모두 군령권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구가 많으니까 군령권을 합참의장한테 안 주고 다 전구 사령부에 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사실은 정부 사령관을 겸하면서 군령권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한테 군령권을 행사할 지식과 경험을 쌓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건의를 해봅니다. 첫 번째, 국방부 장관은 군정권만 행사하고 군령권은 의장한테 위임하고 그다음에 안전보장회의에 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해서 국가안보 위기가 생겼을 때 의장이 실질적인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군사보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예, 강선영 의원님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먼저 저도 그 언론을 통해서 장관님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내용은 충분하게 작전사항과 정보사항은 장관님께서 보고를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조창 간담회는 운영하면서도 그 조창 간담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려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하는 게 아니라 의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건의사항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령권과 NSC 당연직 참여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면은 지금도 참석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사항은 아마 NSC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선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NSC에는 합참의장이 언제든지 필요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북한이 이 미사일을 도발을 한다든지 쏠 때는 항상 합참의장 그리고 안보실, 국정원 세 부서만 모여서 회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우리의 그 대북 억제 태세와 필요시에 정말 오늘 밤이라도 싸우면 싸우겠다 하는 태세를 유지하는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합참의장의 역할을 적어도 오전 질의 과정에서 상당히 확인됐다고 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참의장의 군령권 문제입니다. 계속 야당 의원도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2023년 7월 17일 10시경에 당시 육군 출신이죠. 김승겸 합참의장이 해병대 1사단 이신속 기동부대의 작전 통제권을 육군 이작사령부로 전환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8일 9시 20분 임성근 해병대 사령관이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 중대장에게 질책하였고, 다시 7월 18일 15시 20분 육군은 기상 상황을 고려해서 15시부터 철수하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해병대 임성근 사령관이 육군 이작사령부와 합참의장의 단편 명령을 무시한 채 16시 30분까지 수색을 지시했고 그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대 1사단에 대한 정상적인 군령권자는 누구입니까? 예, 합참에서 단편 명령으로 명령을 했다 그러면 그 명령에 기재된 지휘관이 명령을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12월 3일 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합참의장의 군령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또 무인기를 10차례 가까이 보냈는데 작전본부장이 합참의장을 패스하고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또 그 결과를 드론작전사령부 사령관에게 지시함으로써 합참의장의 군령권 행사를 사실상 봉쇄하고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합참의장은 임성근에 대해서 항명죄로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후보자님. 그러니까 육군 합참의장도 해병대가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해군 합참의장이 제작사령관 강호필 통제가 안 되고, 정보작전사령관 작전본부장 통제가 안 되고, 정보본부장 통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공군 출신 의장이 오셔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장님. 하셔야 되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내란 과정에 대한 수사, 그리고 감찰, 그리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 철저히 하시고, 이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또다시 공군 출신이 왔으니까 내란 대충 넘어가겠지 하면서 육사 출신들이 대충 뭉개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합참 의장의 군령권을 세우는 것이 곧 우리 군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100% 공감하고 군의 지휘 체계는 명확해야 하고 또 어떤 군,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지휘 체계는 일사불란하게 지휘가 가능하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공군 비행장 옆에 있는 골프장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은 작전 대기의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200회 정도 하셨는데 한 달에 4.5회 운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꼴로 운동을 하셨는데 그것이 저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다행히 이 전략사령관 하시면서는 운동을 끊고 전략사령관 임무에 집중하셨더라고요.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예. 미안한 질문인데 혹시 배우자와 함께 공군 비행장에서 운동하신 적은 없죠? 가족과 함께 운동한 적이 있습니다. 아, 있으십니까? 예,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한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육사 출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왜 육사 출신들이 들어갑니까? 이거는 위원장님 이게 특정 학교의 출신들을 갖다 이렇게 집어가지고 비하시키는 건 결코 우리 국방위원으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왜 육사 출신이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하십니까? 거기 육사 출신이 왜 들어가요? 있는 그대로도 어떻게 그게 육사 출신이라고 그런 일을 한다고 봐요? 어디다 손가락질하고 그래? 왜 누가 또 질문하고 있는데 그래서 끼어들어가지고 뭘 끼어들어요? 내가 의사진행 발언 얻은 거지. 내가 의사진행 발언 얻은 거지. 어딜 끼어들어요? 끼어들기는. 박선원 의원, 어디서 맨날 이런 식으로 터집이나 잡고 육사 출신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박선원 의원님, 노무현 정권이 왜 얘 나와요 여기서? 왜 여기서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해요? 뭘 해먹어요 해먹기는? 어디서 말을 함부로 그따구로 해요? 정말 정신 차려요.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치자하게 굴지 말고. 뭐가 사실대로 얘기해요? 거기 출신이 왜 나와요 나오긴? 잠시 거기 왜 출신이 왜 나와? 왜 출신이 거기서 왜 나와요 왜?